안녕하세요. 세퍼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편의 이런 행동 바람이 맞을까요? 라는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연을 또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사연은 아이 셋이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의 핸드폰을 어느 날 봤더니 같은 회사 여직원하고 하루에 한 10번씩 통화를 하고 짧게는 2, 3분, 길게는 30분씩 통화한 목록이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이거는 같은 회사 직장 직원이어서 서로 힘든 얘기 나누느라 그랬다. 절대 뭐 의심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분 말씀이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믿기가 어려운데 섣불리 들이댔다가는 바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역정낼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는 100% 바람이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선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같은 직장 동료랑 하루에 10번씩, 5번씩 그 퇴근 시간 이후도 통화를 했다면 바람이 아니어도 앞으로 바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바람이 아닐 수 있다고 쳐도 그거는 바람으로 가는 길인데 그거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멈추지 못하면 계속 바람을 피고 있던 거고 순간 딱 명확히 멈췄다면 그거는 바람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연락이 뚝 끊어지는 것도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가 선을 확실히 그으면 그 연락이 끊어져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 바람이 아니었다면. 근데 그렇게 연락이 끊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하고 너무 잦은 통화를 하는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편하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바람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경우는 바람일까 아닐까 고민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가 바람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정서적인 바람도 바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으로도 바람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하면서 한 7년 동안 톡을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주고받은 거예요. 7년간.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거를 보니까 아내분은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해, 좋아해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쁘다, 고맙다, 너만을 위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있는데 친구야가 붙어있는 거죠. 친구가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서적인 바람으로 인정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가 바람이니까 이들이 뭐 잤냐 안 잤냐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이런 것까지도 정서적으로 아내나 남편을 외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하는데 본인이 외로워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상대 배우자는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로움을 다른 곳에 가서 풀려고 하실 게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건강한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인 거지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외로움이 그 순간만 지워지는 거지 진짜 뿌리 깊은 외로움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서 그리고 내 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갖고 있는 정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스스로 풀어내고 내 배우자와 함께 해가면서 그거를 맞추어 나가고 함께 해야 하는데 내가 외로우니까 얘가 날 외롭게 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으시다면 그건 분명히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케이스는 95% 이상이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아닌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였는데 아내분이 성격장애가 있어서 경계성 인격장애가 심각해서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지나친 집착과 괴롭힘과 집안을 전혀 청소하지 않고 남편분이 10시에 들어오면은 3시까지 집안일을 하고 자야 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내분이 너무 많이 의심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예요. 남편분이. 그런 케이스는 남편분이 살기 위해서 그 집에서 나와서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바람이 아니었는데 그 케이스 외에는 남편분이 갑자기 나갔다든가 이혼을 요구한다든가 직장 동료랑 자꾸 통화를 자주 했다든가 막 미친 듯이 끊임없이 동창회를 뛰어나가서 새벽 2, 3시 들어오는 케이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막 만드는 케이스 저한테 왔던 상담 사례 중에는 그런 경우는 대다수가 다 바람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굉장히 힘든데 그걸 고민하는 거를 멈추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람이 내가 혼자 이랬다 저랬다 저기다 물어보고 여기다 물어보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딱 물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그걸 확인해 갈까를 잡으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길인데, 이거를 혼자서 바람이 맞다 안 맞다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가요. 정말로 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놓치고 계속 혼자 괴롭고 의부증 의처증이 돼가고 막 쇠약해져 가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은 가정이 정말로 무너지기가 너무 좋은 거죠. 바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가정이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를 빨리 잡아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셔야 되는데, 이혼은 안 하겠지 이렇게 믿고 계시다 보면은 바람이어도 이혼할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하시다가는 이제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외도의 깊이를. 그러다 보면 너무 깊어지고 나면 가정이 깨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바람이 눈치챘을 때는 바람을 빨리 잡으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미 너무 깊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짓는 그 순위를 경제적인 거, 정서적인 거, 아니면 아이들 문제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부터 챙겨 나갈지를 결정을 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갈팡질팡 하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에 몰두하고 계시지 말고 일단 이게 바람이 맞나 안 맞나 싶을 때의 감정이 드신다면 그거는 바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람이 맞을까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확인할 때라고.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가셔야지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는 확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빠져나갈 구멍,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증거가 잡힐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보던, 뭐 사람을 붙이던, 뭐 불법적인 방법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별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핸드폰을 보시던 어떤 방법이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실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바람이 맞냐 안 맞냐 고민하실 때는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오늘 정의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전부 다 의심하고 그러시지 말고요. 아닐 때는 과감히 아니라라고 내려놓으시고 믿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뭔가 그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래야 괴롭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괴로운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하는 편인데, 일단 지금은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까지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인생 사는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팁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냐 못 믿냐 갖고 고설파 하시지 말고 일단 증거가 확실할 때까지는 믿으시고, 그 증거가 확인되는 순간까지는 너무 본인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어떤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내 남편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어떤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갑작스럽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면서 스윙 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연을 제가 읽어보게 됐어요. 스윙 댄스를 하는데 그냥 운동을 위한 거지 뭐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늘 가서 늦게 들어오고 술은 안 먹고 들어오는데 새벽 귀가가 잦고, 남편은 진짜 자신은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아내분들 남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남편이 스윙 댄스를 하는데 계속 새벽기가 하고 이러는 걸 운동하는 걸로만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의심하는 아내한테 너 의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의부증인 게 아니라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거죠. 남편의 바람 때문에 오늘도 제가 많은 상담을 했지만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는 게 이제 주된 말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바람만큼은 아닐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그 핸드폰을 보니까 자주 건 목록에 전화번호, 반복되는 전화번호가 있고 그 번호가 하루에 막 20-30분씩 통화한 것도 많고 1분, 2분 통화한 것도 한 10대 번씩 통화를 했더라.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 여자랑 뭐 어떤 사진들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람을 확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처음 꺼내시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남편을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연애할 때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있어요. 거짓말도. 결혼 전에 시댁 식구에 대한 모든 것도 거짓말을 했고 지금 바람은 안 필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랬죠. 원래부터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인 건데 지금에서야 그 문제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신 것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남편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냥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늘상 하고 그 거짓말을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리플리 증후군이 있을 확률도 있고 100%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외에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곧 진실이고 법이라고 믿는 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많이 하던 남편이 바람만큼은 안 필 줄 알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성의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의미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큰 오해이죠. 자신에 관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거짓말했던 사람이 정조의 의무에 충실할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이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던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남편이 말하는 걸 어디까지 믿냐? 그 사람의 말하는 거를 믿기보다는 남편이 행동하는 걸 보셔야 돼요.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 새벽 2, 3시 귀가하면서 뭐 맨날 야근했다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잠수 타고 전화를 걸면은 콜백이 오고 내가 걸었을 때는 안 받아요. 한 5분 있다 콜백이 와요. 그런 거는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늘상 반복되고 있다. 밖에 나가 있는 외부의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근무 시간 외에 이게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히 여자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내의 케이스라면 남성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주말에를 나가지도 않아. 딱 주말에는 애들하고만 있어. 시간도 정시에 7시면 집에 들어와. 근데 바람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거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많았냐면은 정시 9시나 10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벽 출근을 해요. 이런 분들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거나 뭐 닥터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새벽에 5시나 6시에 나가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진료 시간을 좀 늦춰놓고 새벽에 일찍 가야 된다 그러고 운동 간다 그러고 가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지내고 아기까지 낳고 사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이런 행동의 추이를 다 봐야 돼요. 어떻게든 비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새벽에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장인인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직장 다니면서도 그러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낮에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살림을 차린 케이스가 거의 7, 80%고요. 그러면 전부 의심하고 사냐?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의 감을 믿으세요. 생각할 때 느낌이 이상해요. 찌릿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닌데 하는 게 와요. 그 느낌을 딱 믿으셔야 돼요. 그 느낌이 맞지 남편이 난 아니야 난 안 서 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나한테 안 선다 그래서 진짜 안 서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새는 곳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믿지 말고 비는 시간 남편의 행동 너무 긴 스트레스의 상태에 계시다면 반드시 점검이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부증, 의처증은 이제 그렇지 않는 행동이 전혀 없어요. 비는 시간도 없고 아침에 나가서 회사까지 가는데 5분 걸려서 8시에 도착하고 통화하는데 6시면 집에 들어오는데도 남편을 의심하고 잠깐 슈퍼만 가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건 본인의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남편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를 보고 믿으시면 되는데 슈퍼만 가도 불안하고 바람 피러 가는 것 같고 막 문이 2개밖에 없는데 막 저쪽에 문이 하나 더 뚫린 것 같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남편을 들들들들 볶으면 이제 그거는 바람을 피라고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혼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의심이 많은 상태라 그러면 치료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리치료 받으시고 상담 치료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까지 지금 하시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복원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남자들은 이렇게 쫓아오는 여자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쫓고 싶어 하지 내가 쫓김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쫓고 들들들들 볶으면 정이 정말 뚝 떨어지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고 가정이 위기에 놓이는 거니까 본인이 그럴 정도의 수준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어디까지 믿으면 되냐? 믿고 싶은 만큼 믿으시면 돼요. 내가 이상하다라는 내 촉이 발동을 하면 그거를 믿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가는데도 괜히 의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촉이 딱 와요. 뭔가 안 하던 운동을 한다든가 안 하던 향수를 뿌린다든가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나면. 그리고 비는 시간이 생기고 전화를 걸면 바로 안 받고 콜백이 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 아주 깔끔한 생활에 당연한 남편분을 믿지 못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의 말을 믿지 말고 남편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말로 하지 승부 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승부 보지.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처가 식구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외벌이이고 4살 아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업무상 집에서 일을 해도 되는 직종이라 보통 일주일에 2일 정도는 집에서 일해요. 와이프한테는 언니가 있습니다. 3살 차이, 작년에 이혼했어요. 왜 이혼한지 나는 알 것 같지만 와이프한테도 묻지 않았어요. 아니까 묻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처형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걸 좋아합니다. 뭐 자매 사이 좋은 거야 좋죠.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날도 어김없이 놀러 오려고 합니다. 와이프와 전화하면서 놀러 갈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듣기 싫어도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와이프가 제부 집에서 일하는 날인데? 라고 말하면 알겠어 다음에 갈게 제부 퇴근하면 갈게 가 맞는 것 같은데 처형은 제부는 왜 집에서 일한대? 회사 구조조정 대상이야? 일 못해서 집에서 하는 거야? 등등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선 집에 놀러 옵니다. 보통 와이프가 집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들려요. 저런 소리를 할 때는 급하게 스피커폰을 끄긴 하는데 그래도 들을 건 다 이미 들었음. 그러고는 놀라는 척 제부 집에 있었네요 이러면서 오는데 참 여기까지는 뭐 이해합니다. 와서 업무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이프와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생겼어요. 보통 집에서 일하는 날 점심을 먹을 때가 되면 와이프가 점심 준비를 다 해줍니다. 말 그대로 숟가락만 들 수 있게 다 차려줘요. 그러면 저는 30분간 점심시간 안에 다 먹고 제가 먹은 그릇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잘 먹었어 하고 바로 일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미팅이 많이 있거나 업무가 바빠서 같이 여유있게 점심 준비를 같이 못하고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처형은 여기다 대고 제부 버릇 잘못 들였네. 저러면 아이 이름을 대면서 걔도 뭘 보고 배우겠냐? 아무리 바빠도 수저 세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에서 남편 밥하려고 결혼했냐? 등등. 참 문 닫고 있으면 안 들리는 줄 아는지 아님 나 없을 때 말하던지 왜 아무 트러블 없는 부부 사이에 싸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결혼 초에 입 함부로 놀리는 거 제가 한 소리 했다가 처갓집 뒤집힌 적이 있어서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초년생인 저와 와이프 결혼하는데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똥차 가면 벤츠 온다고 하질 않나. 경제력 비교하면 남자가 능력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비교질하고 근데 와이프가 저랑 아들한테 참 잘하고 딱히 문제거리 없는 부부 사이라 처형에 대한 괜한 소리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슬슬 또 선을 넘으려고 하는 처형. 한 소리 하면 또 착한 와이프 중간 입장 난감해질까봐 말도 못하겠고 안 하자니 열불나고 현명한 팁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두 자매가 굉장히 달라요. 자매도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아니 한 집에서 양육받고 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왜 다르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질에 따라서 양육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그 기질에 따라서 이 부모가 해주는 양육 태도를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많은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두 자매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을 참 잘했어요. 집에서 근무를 하면 바쁘다는 걸 아니까 딱 숟가락만 들 수 있게 딱 밥을 차려주고 싱크대에다가 그릇만 갖다 놓으면 설거지 싹 해놓고 아내분이 되게 부지런하고 또 깔끔하신 분 같아요. 결혼을 잘했죠. 문제는 이제 처형이 문제잖아요.
처형이 결혼식 상견례부터 딴지를 걸었어요. 좀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던 적이 있나 봐요. 본인은 이제 돈만 추구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인성이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는 기질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깎아내리는, 어떤 상황이든 깎아내리는, 나보다 남이 못해야 내가 살아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속이 시원한데, 지금 남편분이 자매 사이가 좋다 그랬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자매들은 알게 모르게 경쟁 심리가 있어요. 경쟁 심리를 심하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의 관계는 동생이 언니한테 굉장히 잘하는 관계고, 동생 성향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화합하고 화목한 기질을 가진 분이신데, 언니하고도 그렇게 지내고 언니를 질투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케이스고, 이 언니는 동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재부에 대한 화가 아니라 동생이 잘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일 거예요.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 동생도 이혼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실패했는데 쟤는 성공적으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동생도 사실 부인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눠보세요. 사연자의 아내분도 언니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니가 그러는 게 싫은데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향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남편과 비슷한 그 불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아내분들은 그러면은 너도 그런 불만이 있으면 너희 언니가 못 오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둘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매들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연자분하고 아내분 사이만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연자의 아내분은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할 줄 모르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을 확률이 높으신 분인데, 안 좋은 얘기를 남한테 한다는 게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굉장히 버거운 걸 너 왜 못하냐고 지탄을 하면 남편이 싫어지지 그 언니가 싫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연자인 내가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연에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자분도 남한테 싫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싫은 말을 잘하는 성향이면 처형 그런 얘기는 나 안 듣는 데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유쾌하게 넘어가든가, 아니면 좀 꼭 집어서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는 성향이어야 되는데, 아내분의 성향과 이 사연자의 성향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는 많이 닮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닮은 부분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자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향이 못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아내더러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베스트예요. 내가 처형한테 처형이 그런 말 하거나 제가 일할 때 오시는 게 불편합니다. 아니면 오셨으면 제가 그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정중한 존중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요. 유쾌하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만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 더 이상 안 오거나, 동생을 괴롭히긴 하겠죠. 그때 아내를 달래주시면 돼요. 내가 그런 얘기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나 보다, 미안해 라고 아내한테 사과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을 지으셔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게 베스트인데 나는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처형이 저러는 걸 철저하게 무시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란에 이메일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컨텐츠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라이브를 위해서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또 남겨주세요.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